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자세히 살펴볼 자료는 부동산 기술 기업이죠. 컴패스의 2025년 3분기 실적 발표 내용입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투자자들과 분석가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오고 갔던 질의응답 Q&A 세션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보통 준비된 발표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런 Q&A 세션에서 기업의 진짜 속내나 고민거리들이 드러나곤 하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CEO와 CFO의 발표는 건너뛰고 바로 이 Q&A 속에서 컴패스의 현재와 미래 전략에 대한 단서들을 찾아보겠습니다. 기술 혁신 또 대형 합병 이슈도 있고요. 컴패스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좋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바로 들어가 볼까요? 젤먼 앤 어소시에이츠에서 나왔습니다. 네, 작년에 발표했던 5천만 달러에서 7,500만 달러 규모의 추가 조정 EBWI 목표, 그 진행 상황하고요. 또 인수한 크리스티스 인터내셔널 부동산의 타이틀 서비스 이용률 상승에 대해 물었네요. 시작부터 딱 핵심인데요. 네, 그렇죠. CFO 답변을 보면요. 일단 그 이익 개선 목표는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미 3분기 실적이나 4분기 가이던스에도 일부 반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 벌써요? 네. 근데 여기서 좀 주목할 점은 이 목표 달성을 위한 비용 절감 노력이 그냥 단기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2026년의 비용 기준선, 그러니까 베이스라인에도 계속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언급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일회성 쥐어짜기가 아니라 아예 구조적으로 비용 효율화를 하겠다는 의지로 보이네요. 맞습니다. 장기적인 체질 개선에 대한 이야기죠. 그럼 크리스테스 인수효과는요? 타이틀 서비스 이용률이 10%포인트나 올랐다면 이건 상당한 건데요. 네, 1000 베이시스 포인트 상승이면 정말 큰 폭이죠. CFO 설명은 이렇습니다. 컴패스 소속 중개인들이 이제 크리스티스의 타이틀 사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인수했으니까 써라 이런 게 아니고요. 그 컴패스 중개인들한테 크리스티스가 이제 우리 가족이다. 이걸 계속 알리고 또 기술 플랫폼 통합이나 사무실 접근성 개선 같은 실질적인 노력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 그냥 합쳐넣기만 한 게 아니라 진짜 시너지를 내려고 노력했다는 거군요. 그렇죠. 운영 단계에서 이제 화학적 결합이 좀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특히 이제 타이틀 서비스 같이 수익성 좋은 부가 사업에서의 성공은 앞으로 다른 서비스 확장에도 좀 긍정적일 수 있고요. 네, 흥미롭네요. 자, 다음 질문은 니데맨 컴퍼니입니다. 요즘 가장 뜨거운 주제죠, AI. 특히 챗 GPT와 직접적인 통합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유기적인 리드 유입인지 물었고요. 네네. 또 최근 발표한 애니웨어 리얼 에스테이트 합병 관련해서 시너지 목표를 상향 조정한 거 기존 2억 2,500만 달러 이상에서 3억 달러 이상으로 올렸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질문했습니다. 여기서 정말 재밌는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네, CEO가 직접 답변했는데요. 컴패스의 자체 AI 플랫폼 컴패스 AI 2.0은 오픈 AI와 통합 중이라고 합니다. 아, 자체 플랫폼은 통합 중이군요. 네. 그런데 현재 챗GPT를 통해서 들어오는 리드, 그러니까 잠재 고객 정보 유입은 아직까지는 직접적인 기술 파트너십이라기보다는 좀 유기적인, 올게닉인 결과다 이렇게 선을 그었어요. 유기적이라 그게 좀 모호하게 들리기도 하네요. 이게 컴패스가 일부러 거리를 두는 걸까요? 아니면 아직 초기 단계라서 그런 걸까요? 좋은 지적이신데요. 이게 겉으로는 좀 신중해 보이지만 좀 더 깊이 봐야 할 것 같아요. CEO가 뭘 강조했냐면요. 챗 GPT 같은 대화형 AI 모델들이 점점 더 거래 내역, 매물 정보, 고객 후기 같은 검증 가능한 실제 데이터, verifiable 데이터 이걸 기반으로 최고의 베스트 중개인을 찾아 연결해주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하, AI가 데이터를 보고 알아서 실력 있는 중개인을 찾아준다? 바로 그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AI가 스스로 분석해서 검증된 중개인을 딱 찍어서 연결해주는 시대가 오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 경험 많고 실력 있는 중개인이 많은 컴패스 입장에서는 굳이 비싼 광고 안 해도 AI가 알아서 고객을 데려다주는 뭐랄까 공짜 마케팅 효과를 기대하는 걸 수도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CEO가 이걸 컴패스에게 아주 강력한 순풍, 테일윈드라고 표현했어요. 기존 부동산 포털들이 중개인한테 돈 받고 리드 팔던 거랑은 완전히 다른 게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챗 GPT랑 직접 통합 안 한다고 말하는 게 어쩌면 AI가 자사 우수 중개인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선택하도록 두는 게 더 낫다는 그런 전략적 판단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좀 초기 단계니까 지켜봐야겠죠. AI가 부동산 중개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도 있겠군요. 와, 그럼 합병 시너지 목표 올린 건요? 3억 달러 이상이면 이것도 꽤 큰데요? 그 부분은 좀 구체적인 내용은 피했습니다. 뭐 어떤 영역에서 추가 비용 절감이 더 나올 거다 이런 상세한 설명은 없었고요. 아, 그래요? 네, 대신에 목표 달성에 대한 아주 강한 자신감 그리고 합병 자체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마 합병 마무리 전까지는 구체적인 계획 공개가 좀 어려웠을 수도 있고요. 시장에는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려는 의도도 있었겠죠. 알겠습니다. 기술과 합병이라는 큰 그림 다음에는 UBS 질문인데요. 다시 회사의 핵심 동력인 중개인 얘기로 돌아옵니다. 특히 주력 중개인 프린시플 에이전트, 영입 목표를 분기별로 기존 600에서 700명에서 700에서 800명으로 올렸는데 그 배경이 뭐냐 이겁니다. 네. 그리고 과거에 제시했던 주요 30개 시장 30% 점유율 전략, 이건 어떻게 돼가고 있냐 이것도 물었고요. 네, CEO가 목표 상향 조정 근거로 든 게요. 현재 중개인들 사이에서 컴패스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영입으로 이어지는 파이프라인도 굉장히 강력하다고 합니다. 오, 그의 분석이 좀 흥미로운데 이 변화하는 부동산 환경 속에서 중개인들이 컴패스가 한 20억 달러 투자해서 만든 그 기술 플랫폼이랑 지원 시스템 이걸 이제 알아보고 있다는 거죠. 어떤 변화를 말하는 걸까요? 중개인들이 기존 방식에 좀 불만이 있다는 뜻인가요? 네, 그런 맥락입니다. CEO는 일부 중개인들이 기존에 NAR, 전국 부동산 중개인 협회나 MLS, 지역별 다중 리스팅 서비스, 아니면 특정 포털에서 충분한 지원이나 가치를 못 받고 있다. 이렇게 느낀다는 진단을 내놨어요. 아, 이런 상황에서 기술력과 지원 프로그램을 갖춘 컴패스가 되게 매력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분석이죠. 그러니까 업계의 어떤 구조적인 변화나 불만이 오히려 컴패스에게는 인재 영입의 기회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야, 업계의 위기를 기회를 삼는 전략이군요. 그럼 그 30% 시장 점유율 목표는요? 이것도 꽤 야심찼었는데. 그 부분은 현재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업데이트할 내용은 없다. 이게 좀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넘어갔군요. 네. 아마 지금 애니웨어 합병이라는 더 큰 이슈가 있다 보니까 과거의 특정 목표치를 다시 강조하기보다는 합병 후 통합 전략에 좀 더 집중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중개인 영입에는 자신감을 보였지만 점유율 목표는 일단 한 발 물러선 느낌이네요. 자, 다음은 오픈하이머 앤드 코 질문입니다. 3분기에 컴패스 거래량 기준 시장 점유율이 전년 동기 대비 2%포인트 늘면서 유기적 성장에 빨라졌는데 그 이유와 4분기 전망을 물었고요. 네. 그리고 컴패스만의 그 독특한 3단계 마케팅 전략 있잖아요. 1단계 비공개 독점 매물, 2단계 출시 예정, 3단계 완전 공개. 이거 채택 현황도 질문했습니다. 네. 유기적 성장 가속화는 CFO가 답변했는데요. 특별히 9월 실적이 예상보다 좋았다. 이게 주된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4분기 전망에 대해서 구체적인 숫자는 안 줬고요. 아, 그래요? 네. 연간 전체로 봤을 때 비유기적 성장, 그러니까 외부 요인 성장의 가장 큰 동력은 역시 크리스티스 인수효과다. 이렇게 다시 한번 언급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3단계 마케팅 전략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얼마나 많이 쓰고 있나요? CEO가 이 부분에 답했는데 구체적인 채택률 수치는 공개 안 했습니다. 아, 이것도요? 네. 대신에 이 전략이 왜 필요한지 그 당위성을 강조하는 데 좀 집중했어요. 핵심은 뭐냐면 주택 판매자들이 단순히 매물을 시장에 내놓는 것 이상의 선택권, 옵셔널리티를 원한다는 겁니다. 선택권이요? 예를 들면 어떤 거죠? 예를 들어서 시장 반응 보려고 가격을 먼저 테스트해 본다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사정으로 매물 정보를 좀 일정 기간 비공개로 하고 싶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현재 MLS 규정 같은 거 보면 판매자가 원치 않아도 며칠 안에 무조건 공개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바로 그 점입니다. CEO가 그걸 지적했어요. 판매자 의사랑 상관없이 MLS나 특정 포털에 매물을 강제로 올리게 하는 현재의 일부 관행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시각을 보인 거죠. 아하. 컴패스의 3단계 마케팅은 이런 판매자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키고 그 선택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차별화하려는 시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기술뿐 아니라 마케팅 전략에서도 중개인과 판매자에게 더 많은 자율성과 도구를 주겠다.
이런 걸로 보입니다. 판매자 중심의 선택권을 강조하는 마케팅 전략. 네, 흥미롭네요. 다음은 웰스파고 질문인데요. 이번에는 컴패스가 인수한 크리스티스의 가맹점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가맹점이요. 가맹점주들이 컴패스의 운영 개선 노력에 얼마나 협조적인지, 그리고 앞서 얘기 나온 챗 GPT 같은 AI 모델에 컴패스의 매물 정보나 중개인 데이터를 더 많이 줄 의향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건 직영뿐 아니라 가맹사업, 기술 활용까지 다 얽혀있는 질문이네요. 네, 그렇죠. CEO는 과거 컴패스가 주로 직영사업 모델에 집중했지만 이제 애니웨라 hợp병을 앞두고 있으니까 가맹사업 지원에도 훨씬 더 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아, 이제 가맹사업도 중요하게 보는군요. 그걸 가맹점에도 적용해서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중개인들이 시간을 아껴서 고객 서비스에 더 집중하게 돕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어요. 이건 아마 애니웨어의 그 방대한 가맹 네트워크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입니다.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컴패스 기술 지원 받으면 좋을 수도 있겠네요. 그럼 AI 모델에 데이터 주는 문제는요? 아까 AI 잠재력은 좋게 봤는데 데이터 제공도 적극적일까요? 그 부분은 좀 신중했습니다. 판매자하고 리스팅 중개인의 선택을 최우선으로 존중한다. 이 원칙을 다시 강조했어요. 아, 선택 존중? 네, 그러니까 매물 정보나 개인 데이터를 밖에 줄지 말지는 전적으로 정보 주인인 판매자랑 중개인이 결정할 문제다 이거죠. 개인정보 보호나 데이터 소유권 문제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으니까요. 네, 그런데 아까는 AI가 우수 중개인한테 공짜로 리드 주는 걸 순풍이라고 긍정적으로 봤잖아요. 데이터 없이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 어려울 텐데요. 맞습니다. 바로 그게 좀 미묘한 지점이에요. CEO는 데이터 제공 자체는 소유주 선택에 맡기지만 챗 GPT 같은 AI가 이미 공개된 퍼블리클리 어베일러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우수 중개인한테 리드를 연결해주는 현상, 이거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어요. 아, 이미 공개된 데이터를 활용하는 건 오케이다. 그렇죠. 특히 기존 포털들이 중개인한테 비싼 돈 받고 리드 파는 거랑 비교하면서 이건 중개인들이 비용 부담 없이 고객 만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다, 패러다임 변화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허허, 그러니까 컴패스가 직접 데이터를 막 밀어주는 건 아니지만 AI가 알아서 공개된 정보 분석해서 우리 중개인한테 고객 데려다 주는 건 환영한다. 이거 상당히 전략적인 줄타기 같은데요. 네, 그렇게 보이죠. 데이터 프라이버시랑 소유권은 존중하는 척하면서도 AI 기술 발전이 가져오는 혜택은 또 최대한 누리겠다, 이런 의도를 읽힙니다. 이게 더 크게 보면 앞으로 부동산 정보가 어떻게 유통되고 중개인들이 어떻게 고객을 확보할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거죠. 데이터 접근성이랑 AI 분석 능력이 핵심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데이터 정책과 AI 활용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이군요. 자, 이제 바클레이즈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크리스티스 가맹사업 운영하면서 얻은 교훈, 그리고 앞으로 소규모 M&A나 신규 시장 진출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장기 성장 동력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이거네요. 네, CEO가 크리스티스 가맹사업 경험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걸 배웠다고 답했는데요. 첫째는 컴패스가 자체 개발한 기술 플랫폼이 직영뿐 아니라 가맹사업 모델에도 효과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걸 확인했다는 거고요. 아, 플랫폼 확장성. 네. 둘째는 컴패스가 직영에서 성공시킨 기업 대상 영업 전략이라던가 아니면 해외 아웃소싱 통한 비용 절감 노하우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걸 가맹점주들한테도 전수해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가맹점주들을 단순히 파트너가 아니라 컴패스의 성공 방식을 이식받을 대상으로 본다는 거군요. 그렇죠. CEO는 가맹점주들을 최고 수준의 기업가로 존중한다. 그리고 이들의 성공을 돕는 게 컴패스에게도 이익이다. 이렇게 강조했어요. 하지만 당장의 추가 M&A 계획에 대해서는 딱 선을 그었습니다. 아, M&A는 안 한다. 네. 현재로서는 모든 역량을 애니웨어 합병 마무리랑 통합 작업에 집중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소규모 M&A는 잠시 중단, 포즈한다. 이렇게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럼 성장은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합병 말고는 없는 건가요? 아, 그건 아니고요. M&A는 잠시 멈추지만 다른 방식의 성장은 계속할 거라고 했습니다. 특히 기존 중개팀 전체나 소규모 중개업체를 통째로 영입하는 방식, 그 워크오버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네네, 팀 단위 영입 같은 거요. 네, 맞아요. 그런 식의 인재 영입에 동안 성장은 계속 활발하게 진행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를 사는 대신에 핵심 인재 그룹을 직접 영입하는 방식으로 성장을 이어가겠다. 이런 전략이죠.
대규모 합병에 집중하면서도 인재 영입 통한 내실 다지기는 계속하겠다 이런 계획이네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골드맨삭스에서 나왔는데요. 운영비용, OPX, 특히 비일반 회계 기준, 넌갭 운영비용 관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 그리고 이 비용에 현재 진행 중인 여러 소송 관련 법률 비용이 포함되어 있냐, 이걸 물었습니다. 재무 건전성, 투명성에 대한 마지막 점검 질문 같네요. 네, CFO가 이 질문을 상당히 상세하게 답변했습니다. 비용 관리가 그냥 특정 부서의 노력이 아니라 이제 회사 전체의 문화로 자리 잡았다. 이걸 강조하면서 여러 사례를 들었어요. 어떤 사례들이 있었나요? 예를 들면 직원이 퇴사했을 때 그 자리를 무조건 다시 뽑는 게 아니라 그 필요성을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하고 가능하다면 비용 효율적인 해외 인력 활용을 먼저 고려한다는 거. 아, 채용부터 꼼꼼히 보네요. 네. 그리고 제조업 같은 데서 많이 쓰는 식스시그마 방법론을 도입해서 주요 업무 프로세스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비용을 줄인다는 거. 또 회사 전체적으로 AI 도구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이걸로 생산성을 높일 방안을 계속 찾는다는 거. 그리고 외부 컨설팅 회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내부 역량을 키운다는 점 등을 언급했습니다. 이야, 단순히 허리띠 졸라매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프로세스 개선이랑 기술 도입을 통한 구조적인 효율화를 추구하는 거군요. 근데 이런 노력이 왜 지금 이 시점에 중요할까요? CFO 설명은 이렇습니다. 이런 전사적인 비용 관리 노력이 곧 다가올 애니웨어 합병 이후에 예상되는 부채 부담 증가, 여기에 대비해서 미리 현금 흐름을 개선하고 재무적인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라는 거죠. 아, 합병 이후를 대비하는 거군요. 네. 단순히 비용 줄이는 걸 넘어서 대규모 합병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소송 비용에 대한 언급도 있었나요? 요즘 부동산 업계 소송 이슈가 많잖아요. 네. 그 부분도 명확히 했어요. 현재 진행 중인 소송 관련 법정 비용 일부는 3분기하고 4분기 넌개입 운영 비용에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 포함되어 있군요. 네. 다만 일부 소송 비용은 2026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덧붙여서 소송 관련 불확실성이 단기간에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습니다. 이렇게 좀 상세하게 비용 구조랑 관리 노력을 설명하는 건 투자자들한테 재무 상태 투명성도 보여주고 동시에 우리가 모든 변수를 고려하고 있고 합병 후 재무 부담까지 관리할 능력이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네, 오늘 컴패스의 3분기 실적 발표 Q&A 세션을 정말 깊이 파고들면서 다각적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AI라는 새로운 기술 트렌드에 대한 기대와 또 전략적인 접근, 그리고 애니웨어와의 초대형 합병을 앞둔 준비 상황, 또 끊임없는 비용 효율화 노력까지 정말 불확실한 시장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컴패스의 복합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네요. 맞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이 모든 노력의 중심에는 결국 우수한 중개인을 확보하고 그들에게 최고의 플랫폼과 지원을 제공하려는 전략이 깔려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오늘 논의를 종합해보면 컴패스는 기술 혁신, 그리고 합병을 통한 규모의 경제, 마지막으로 운영 효율성, 이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 같습니다. 특히 AI가 가져올 변화에 대한 CEO의 발언은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에요, 챗 GPT 같은 AI가 점점 더 검증 가능한 실제 데이터에 기반해서 실력 있는 우수 중개인에게 고객을 직접, 그것도 무료로 연결해주는 세상이 본격적으로 열린다면요. 과연 부동산 중개 산업의 권력 지형은 어떻게 바뀔까요? 컴패스 CEO의 예측처럼 방대한 데이터와 우수한 인력, 그리고 강력한 기술 플랫폼을 모두 갖춘 소수의 거대 기업들에게 시장의 힘이 더욱 집중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될까요?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경쟁 구도가 나타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중요한 질문이네요. AI가 단순히 업무 도구를 넘어서 산업 구조 자체를 재편할 수 있다는 가능성.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컴패스 Q&A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정보 분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